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일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내에서도 김일성 족속의 비밀부서로 되어 있는 대남부서 산하 언론 매체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내외에 공개한 언론 기사들을 분석하고 주간 북한 관련 시사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기만적인 신북풍 주문을 통한 대남 공세와 강제 북송 오보에 관한 문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김정은과 노동당이 밝힌 현 북한 기득권의 사보타주 유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위 초강도 비상국면 타겟 과업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신북풍 주문을 통한 대남 공세와 강제 북송 오보의 문제를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지시, 검토, 게재 비준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부서 산하 언론 매체들이 소위 신북풍을 통한 대남 선전 공세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 사살, 시신 소각 범죄와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귀순 오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사실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현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사건 조사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 여론은 물론이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많은 다국적 국제인권기구와 단체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문제, 인권사찰 문제를 강력히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위원이 북한은 두 어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성토에 나섰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 엠너스티가 2명의 탈북 오보 송환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까지 싸잡아서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실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나섰습니다. 이 문제에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김일성 족속은 핵사찰보다도 국제적인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인권 상황 규탄과 인권 범죄 사찰 요구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에 대한민국까지 귀순에 들어왔다가 북녘에 두고 온 아내가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아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고국에 잡혀서 정말 지독한 신분과 매를 맞았던 그 탈북민이 이 사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확산되자 그를 말하자면 감옥에서 내놓고 감시하던 도중에 그 탈북민이 다시 도망쳐서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90년대 초에도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감옥에서의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사찰을 강력히 들고 나오자 죄수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분명 기존의 국가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규탄, 인권 사찰의 비밀을 주지 않기 위해 저들의 영향 밑에 있다고 판단하는 대한민국 정치 사회계 일각을 상대로 신북풍 머리 여론 형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과 노동당은 대한민국 공무원 사살 및 시신 훼손 사건, 탈북 오부 강제 북송에서 명분이 있고 당당하다면 이 사실을 전체 북한 주민사회가 필히 봐야 할 노동신문에 어떻게 사실 왜곡과 변명을 늘어놓던지 간에 분명히 게재했을 것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만 신북풍 머리 타령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왜곡되건 오늘의 북한 주민 사이에 광범위한 의문과 불안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탈북 어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2명의 그것도 20대 초반의 어부를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은 김일성 노예 제국의 노예들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북한은 현대판 노예 소유자 사회입니다. 그 근거는 북한 정권이 생명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을 도망친 노예를 잡아들이다 하는 작태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명의 탈북 어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흉악범이기 전에 김일성 족속의 처참한 노예입니다. 오늘의 지구촌에서 노예가 노예의 신분에 저항해서 도망치다가 피치 못해 살인까지 했다면, 게다가 북한 경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노예주 김정은도 함구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들을 살인자 흉악범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자유민주 국가라면 도망치는 길에서 살인까지 해서라도 벗어나야만 했던 노예들에게 어찌 감히 살인 누명을 씌울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김정은 북한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가로 보는 측은 그들을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낙인할 것이며, 김정은 북한을 비상식적, 비정상적 인권유린 범죄 집단으로 보는 측은 불행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인권을 더 중시하고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이 자유의 소강을 맞이하게 된다면 북한 측의 정보 공개를 통해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도 백일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한 제 개인적인 호소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을 그 2명의 어부를 시위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부르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 3, 4일 신문하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도 정말로 언어도단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순 후 저희 가족 및 친척관계, 자라온 환경, 탈북 동기를 조사받는 데만도 열흘 이상의 기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3, 4일 조사하고 어떻게 그런 판단과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북한함을 살아본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이 저희의 관점과 입장을 물어오셨습니다. 저희의 관점과 입장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사살, 시신 소각 범죄 행위와 20대 초반의 북한 어민 2명이 대한민국 기순과 그 직후 강제 북송을 단행한 사건의 원흉은 김일성 족속입니다. 김일성 족속에게는 북한 주민은 현존하는 확실한 노예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장차 기필코 저들 족속의 노예로 만들어야만 하는 대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평양만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강좌에서 명백히 정직하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자자구구 갈피갈피 비토하는 심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가갈리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자유대한민국의 당대 정부가 2명의 20대 기순 어부를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서는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야망과 김일성 족속 체제의 본질을 잘 몰랐다고 해도 죄악이 되고, 그들을 외면하고
강제 북송했다면 이것은 엄연한 인권 말살 범죄 행위로 됩니다.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니 저는 결과를 지켜볼 뿐입니다. 주간 내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치가 떨리고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탈북민 출신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북한 내부 관련 두 번째 주제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지적한 현재 북한 기득권의 사보타주 착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과 노동당이 내놓은 소위 초강도 비상국면 타겟 과업을 분석하겠습니다. 사보타주란 프랑스 말이랍니다. 겉으로는 일하는 척하지만 의도적으로는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말하자면 주인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이랍니다. 주간 김정은이 직접 검토하고 게재에 비준한 노동신문은 여러 기사에서 기득권의 사보타지 행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군종 핵심 기득권 간부들이 보신, 소국, 무능력, 무책임, 신념 결핍, 의지 방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런 작태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음, 당군종 핵심 기득권 간부들이 부닥친 곤란 앞에 주저앉아 우는 소리만 하면서 우만 쳐다보고 있다. 즉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김정은 당신이 해결해 주시오. 이 작태를 말합니다. 다음, 당군종 핵심 기득권 간부들이 눈치만 보면서 양쪽 지표만 중시하고 모든 생산물의 질을 홀시하고 있다. 다음, 당군종 핵심 기득권 간부들이 자리 지킴이나 하려는 형식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 작태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다 같은 소리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김일성 적성이 3대를 거쳐 주무르고 세뇌시키고 키워온 오늘의 북한 기득권이 김정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수령의 요구와 북한의 현실이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으면 양날의 칼, 즉 수령과 현실 사이에서 죽지 않기 위해 이런 처세술을 쓰고 있겠습니까? 김정은과 노동당은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도 내놨는데 그게 더 기똥차입니다. 첫째, 전체 기득권이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한다. 둘째, 전체 기득권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만장약해야 한다. 셋째, 전체 기득권이 집단주의 위력을 총폭발해야 한다. 넷째, 전당이 실속 있는 사상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주문은 김일성, 김정일이 되지는 날까지 폭력까지 동원해서 제청한 대책입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았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의 북한 주민사회의 민심은 기득권, 비기득권을 불문하고 깊은 땅 밑에서 들끓지만 출구가 뚫리지 않아서 소용돌이치는 무섭고도 거대한 용암과 같은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통구멍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그 구멍에 빠져들고 있다는 판증입니다. 김정은은 또 7월에 들어서서 소위 6.25, 7.27 반제반미 투쟁월간을 계기로 현재 진행형에 있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빗대고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군사력을 노동신문에까지 소개했대요. 그런들 어쩌고 이런들 어쩌겠습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이란도 북한과의 수교 이래 북한군과 단 한 번의 합동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김정은의 신세고 북한 정권의 처지입니다. 이것으로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